자, 이 문제는 2012 수능 문제인데 마지막 킬러 문제거든요. 이것도 겁나 틀렸어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순서상이죠. 그 예비 시행 공통 문제 해설하면서 마지막에 있죠. 공통 문제 22번인가요? 그 다항함수에서 순서상 구하는 거. 순서상 많이 틀린다고 했죠. 왜 많이 틀린다고요? 사실 그것도 지식의 문제예요. 왜냐면 순서상도 어떻게 하면 쉽냐면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면 한 개씩 고정해요. 즉 그 말은 A 또는 B를 한 개씩 고정한단 말이죠. 하나씩 고정하면서 B 생각. 예를 들어서 A가 1일 때 B, A가 2일 때 B, A가 3일 때 B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케이스 분류죠. 그 체계가 일단 있어야 돼요. 아, 이 문제 그냥 케이스 분류하면 되는구나. 그냥 일일이 다 해보면 되죠. A는 2부터 10, B도 2부터 10이니까 첫 번째 A는 2일 때, A는 2일 때 해봐야죠. 그럼 B는 뭐가 될 수 있어요? 2, 3, 4, 5 땡땡땡 10까지 될 수 있죠. 자 Y는 2의 X 더하기 1 쓴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그래프로 해석을 해봐야죠. 일단 나번 조건을 보니까 T가 1 이상일 때 어떤 실수, 자 이 어떤이란 말도 해석을 잘해야죠. 어떤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실수, 어떤 놈이 있다, 어떤 애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PQ 길이가 10 이하인 T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죠. 그럼 얘는 A의 X 더하기 1승은 여기서는 2의 X 더하기 1승이죠. 미리 그리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Y는 2의 X 더하기 1승. 그런데 그때마다 B의 X, Y는 BX를 따져봐야 하는데 B가 지금 B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하나 고정시켰죠. 그때 B는 2, 3, 4, 5 쭉쭉쭉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따져보자 이거죠. 그럼 얘는 뭐죠? 2의 제곱 빼기 2 따져봐야죠. 왜? X는 1에서 따져야죠. T는 1에서 따져야 되니까 1 이상에서 이게 만나는 게 있어야 PQ가 10 이하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T는 1일 때를 따져야죠. T는 1일 때 일단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있네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따져야 될 거는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2의 제곱과 비교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2의 제곱과 10까지 비교해버리면 2의 제곱 2, 2의 제곱과 2, 2의 제곱과 3, 2의 제곱과 10까지 비교해도 그 차이가 10을 넘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모두 만족하겠네요. 그럼 2에서 10까지니까 9개죠. 벌써 9개 셌어요. 두 번째, A는 3이면 규칙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역시 B는 2, 3, 4, 5 땡땡땡 10까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기준이 뭐죠? T는 1일 때니까 3의 제곱이 기준이 되는 거죠. 3의 제곱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면 2부터 10까지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그 차이가 10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3의 2에서 10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럼 또 9개 다 셌어요. 또 노가다 하면 돼요. 그냥 A는 4면 어떻게 되는 거죠? 2, 3, 4, 5, 6 땡땡땡 10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역시 기준 4의 제곱. 4의 제곱이 기준이 돼요. 자, 4의 제곱이 기준인데 지금 2에서 4의 제곱 빼기 2는 얼마예요? 4의 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죠. T는 1에서는. 그럼 얘는 16에서 2 빼니까 14잖아요. 10을 넘어가요. 안 될까? 근데 T는 1에서 안 되는 거지. T는 1보다 큰 데선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T는 1 이상에서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걸 따져봐야죠. 그런데 지금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4, Y는 Y는 4의 X 더하기 1 쓴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얘는 고정된 거죠. BX 그래프만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B가 2일 때는 자 얘가 마이너스 1,1이었고 0,1은 BX는 무조건 지나죠. 근데 B가 2일 때는 얘가 더 완만하게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수함수 학습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겠구나. 왜?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1에서 넘어버리면 1보다 큰 데서는 더 크게 넘어버리겠죠. 안 되는 거예요. 4의 제곱 빼기 3 당연히 안 되겠죠. 4의 제곱 빼기 4 4의 제곱 빼기 3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얘도 마찬가지로 4보다 지수가 4보다 지금 지수가 작기 때 4보다 지금 b 값이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4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죠. 그럼 4에서는 4의 제곱 빼기 4니까 일단 안 돼요. 그런데 t가 1보다 큰 데서는 안 되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의 x 더하기 1과 4의 x의 차이를 보면 얘는 4배 곱하기 4의 x죠. 그죠? 그럼 무조건 4배씩 차이 나는데 여기서 안 되면 4배씩 점점 좀 불어날 텐데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따져야죠. 이제는 양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 거죠, 양상이? 5부터는 더 가파른 그래프가 등장해요. 5부터는. 그럼 이제 얘가 따라잡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따라잡히는 게 t가 1보다 큰 데서 따라잡혀야지 성립을 하겠죠. 어차피 4의 제곱이 뭐예요? 16이에요. 4의 제곱 16인데 일단 t는 1에서의 값을 보면 4의 제곱 빼기 5니까 11이거든요. 안 돼요. t는 1에서. 근데 진짜로 안 되냐? 근데 어차피 그래프의 위치를 보면 t는 1일 때 얘가 y는 5x 자 y는 4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죠. y는 5x는 더 가파르게 있단 말이에요. t는 1에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아직 y는 4x 더하기 1이 크다고요. y는 5x보다. 그 말은 얘가 y는 5x가 t는 1을 넘어서 따라잡혀서 결국에는 pq 길이가 10보다 작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5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그래프의 위상 차이구나. 위상 차이라는 규칙을 찾아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지식적인 요소가 쓰였어요? 아, 그래프가 지수함수 그래프가 지수의 범위에 따라서 따라잡히는지 점점 벌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죠. 그것만 있어도 그리고 순서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만 알아도 규칙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는 되죠. 마찬가지로 6도 4의 제곱이 6보다 크잖아요. 4의 제곱이 땡땡땡 10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위상이 y는 5x랑 y는 4의 x 더하기 1의 위상과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5부터 10까지가 다 되는 거죠. 그럼 몇 개예요? 얘는 5에서 10까지니까 6개죠. 6개. 마찬가지로 이제 규칙 알았잖아요. 아, 결국 위상 차이구나. 위상 차이를 알아야겠구나. 그럼 얘도 2, 3, 4, 5, 6, 땡땡땡 10까지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얘는 기준이 되는 게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 기준이 되는데 어차피 2, 3, 4 지수가 더 작은 값은 어차피 성립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차피 안 되고 5일 때는 5의 제곱 빼기 5가 20이거든요. 20보다 이제 t는 1에서도 20인데 1을 넘어가면 아까 그거 찾았잖아요. 점점 벌어진다는 거. 5배씩 이번에 5배씩 5 곱하기 5x가 되죠. 차이가 5배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차피 점점 벌어져. 5도 안 돼. 그리고 위상 차이 봤더니 5의 제곱이 항상 6부터 10까지보다 항상 크죠. 그럼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점점 이렇게 돼서 점점 따라잡히는 양상이 6부터 10까지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몇 개예요? 6에서 10까지. 6에서 10까지 몇 개죠? 5개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규칙이 뭐인 거 알 수 있어요. 아, 첫 번째도 그냥 9고 얘는 6, 5, 4, 3, 2, 1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그럼 9 곱하기 2에다가 6에서 5, 땡땡땡 1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18 더하기 21이니까 39.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어떤 지식적인 요소가 쓰였죠? 지식 싸움이라고요, 이 문제가. 첫 번째 지수함수의 첫 번째 순서쌍의 해결이에요. 순서쌍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문제 풀리는 학생들 말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말은 어떻게 시작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생각을 했어야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케이스 분류하겠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 뭐 별다른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케이스 분류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규칙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상 하나씩 고정한다. 이 생각이 있으면 이 프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력이 아니라고요, 이거.
지식 싸움이지. 순서쌍은 하나씩 고정한다. 두 번째는 지수함수가 지수함수의 양상이죠. 지수함수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죠. 즉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의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교과서에서 막 유형별, 뭐 예제별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풀면서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고, 익힘책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그 그래프를 막 비교한단 말이에요. y는 2x, y는 3의 x 더하기 1, y는 4x-1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서 관찰했어야죠. 아, 그 그래프들이 점점 이렇게 변하겠구나, 점점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런 것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거, 지수함수의 개형에 대한 거죠. 이거밖에 없다고. 이 지식 싸움이라고 그냥. 그리고 결국에 세 번째는 규칙성 찾는 거죠. 사실 이건 수열의 요소죠. 수열. 지금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나열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거죠. 나열하면서 귀납 추론으로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뭐 고상하게 말했지만 그건 노가다예요. 그냥 이게 노가다가 교과서에서 쓰는 방법이라고요. 한번 교과서 펼쳐보세요. 수열 문제 또는 경우의 수 문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일일이 다 따지는 방식으로 풀이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특별한 창의적인 생각도 아니고. 네, 여기까지 지금 2012 수능 문제 봤고요. 지금 두 문제 봤죠? 두 문제 보니까 이거 말고도 많죠.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틀렸던 두 문제를 가져왔지만 이 두 문제가 결코 뭔가 특별한 창의적인 생각을 요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는 창의적인 요소보다도 지식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